안녕하세요. 표준계약서 파헤치기 2024년 개정 만화 표준계약서 웹툰 연재계약서 같이 이제 살펴볼 이영욱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박예란 변호사입니다. 요 이제 강의는 뭐 당연히 저희 그냥 박예란 변호사님 위원회 대리해서 오시고 대표해서 나오시는 건 아니고 저희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거나 뭐 그런 내용이고 실제 계약 체결할 때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겠고요. 뭐 이 계약서는 그냥 작가랑 플랫폼하고 하는 보통 그런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웹툰 연재 계약서 아래 저작물에 대해서 연재 계약을 체결한다 해서 이제 제목을 쓰게 돼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이슈도 많고 좀 얘기가 길었던 계약서죠. 네, 웹툰 개정 작업에서 네, 웹툰 연재 계약서가 워낙 중요하기도 하고 네. 사실 이전에 연재 계약서는 거의 쓰이지가 않았어요. 예, 약간 좀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목적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목적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이거를 저작권자 만든 거를 플랫폼에게 제공하고 플랫폼의 사업자는 이제 플랫폼을 통해 연재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게 목적이고요. 네, 2조의 정의 규정은 저작권법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고 특별히 업계에서 쓰이기 때문에 정의 규정을 만드는 조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저작물은 저작물을 이제 특정해야 되고 위에서 특정을 겠죠. 그래서 대상 저작물을 위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복제, 공중통신, 전송, 발행, 배타적 발행권 이런 것들 다 저작권법에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뒤에 가면 이제 좀 약간 복잡한 것들이 나오죠. 2차적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있는 그 규정대로 번역, 편곡, 변형, 각색. 그래서 이 웹툰을 영화화하거나 드라마화하는 경우들 많죠. 그럴 때 그런 것들을 말한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위 2차적 저작물로 작성해서 이용할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하고요. 인터넷 사이트는 어떤 것이다, 온라인 서비스는 어떤 것이다, 이런 연재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PPL도 저희가 흔히 아는 그런 PPL을 말하고요. 이제 13조, 14조, 15조 코인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정리가. 네. 14, 15, 16이 이제 14, 15가 약간 이제 발생하는 총 매출에서 이제 뭐 수수료라거나 플랫폼 결제 이런 거 다 빼고 남은 금액 갖고 말하는 거죠. 이제 그걸 분배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하여튼 웹툰 연재 계약서 만만치 않은 계약서입니다. 저희도 부담을 좀 있고요. 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몇 개월인지 몇 회 연재일인지 그리고 권리를 종료일 연재일로부터 몇 개월간 독점하게 할지 비독점으로 하게 할지 이런 것들을 다 정해서 기재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원칙적으로 사망처럼 계약 기간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고, 그러니까 자동갱신 조항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자동갱신이 아니고 원칙으로는 종료되는데 이렇게 서면으로 합의하면 몇 개월이나 몇 회 이런 식으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특이한 거는 다만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가 연장에 합의하면서 계약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업자의 권리는 1항의 기간만큼 계속 존속한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서비스 제공업자의 권리는 좀 존속될 수 있는 것들 다 이 업계에서 실제로 있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반영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조항이 보통 계약서도 계약 기간이 딱 정해져 있죠, 그냥. 근데 이거는 약간 다르죠. 계약 기간을 연재 기간하고 연재 끝난 다음에도 얼마 동안 할 수 있는 걸로 나눠가지고 연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다음 끝난 다음에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독점을 할 건지 비독점을 할 건지 그걸 세부적으로 다 이제 정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엄청 오랜 논의를 통해서 결국 이 정도로 합의가 되고 이 조항, 정말 이 계약서는 조항 하나하나마다 굉장히 이슈가 많았던 계약서이기도 합니다. 사조 권리 부여, 이 대상 작물을 온라인 서비스 방식으로 연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거고, 이걸 그냥 이용 허락 계약으로 할 수도 있고 배타적 발행권 계약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때는 등록을 하고 등록할 경우에는 적극 협력해야 되고 끝나면 이제 말소 등록 신청하고 말소 정비 서류 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서비스 제공업자의 권리 행사. 그래서 서비스 제공업자는 이 권리 허락 기간 중에 온라인 서비스 연재에 대해서 아래의 권리를 이제 보유한다고 하면서 연재 인터넷 사이트를 주소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주소를 더 추가하려면은 동의를 얻어서 더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게 2항의 내용이고 3항에서는 서비스 제공업자가 가격 정책 서비스 방향 등을 저작권자와 협의해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합의가 아니고 협의, 그리고 사항에서는 홍보, 마케팅, 프로모션 방법을 결정할 수 있지만 저작권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알려주는 정도로 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즘 요즘 웹툰 연재는 독점도 있고 비독점도 있고 하긴 하지만 이건 표준계약서라 그런지 하여튼 원칙적 입장만 딱 일단 정해놨습니다. 6조 연재 계속. 이것도 이제 종합볼게요. 연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상호 협조해야 되고 1항, 2항. 자, 사업자는 플랫폼에서는 작가가 잘못한 게 없는데 연재 못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작가 또한 플랫폼이 잘못한 게 없는데 잠수를 탄다거나 이러지 마시라는 거죠. 지원 중단하면 안 된다. 요즘에 뭐 그때 이제 그 예정 작업 때 플랫폼이나 CP사에서 말씀하시기는 슈퍼갑 작가들이 뭐 연재를 중단하고 계약 조건 바꿔달라 그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서로 간에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조항이죠. 연재를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작가도 중간에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 네. 원고의 인도와 연재 시기 관련해서 이제 조항이 조금 길고 복잡한데요. 일단 계약 체결 후에 며칠 내에 몇 회 분량의 완전 원고를 인도하고 이후 계약 기간 동안 언제마다 완전 원고를 인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전 원고를 인도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야 서비스 제공업자가 이걸 연재를 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이런 것들 다 동의를 얻어서 기일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2항에 보시면 원고는 회당 최소 몇 컷 내외의 완전 원고 형태로 제작되어야 하며 그래서 몇 컷인지까지도 이렇게 다 규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분량의 상한을 합의에 따라서 정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업자 요구에 따라서 컷수가 늘어나면은 이거 추가금 지급한다라는 규정도 들어가 있고요. 이게 실제로 업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약에 이렇게 다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항에 보시면은 원고를 인도받으면은 연재를 빨리 개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개시를 안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연재를 언제 안에는 개시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동의를 얻어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런 규정입니다. 8조. 이것도 이제 중요한 조항이죠. 여기 이제 휴재 조항도 이제 설명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적절히 새로 만든 조항입니다. 웹툰 상생경비처에 나와가지고 적절히 휴재할 수 있도록 하고 50회 기준 2회당 휴재할 수 있고 조건 없는 휴재를 보장한다. 그다음 휴재하지 않으면 휴재를 권고하고 연재를 중단할 수 있다. 그런 모든 건 서비스 제공업자가 수행하고 작업을 요구할 수 없다. 그리고 불가피한 사유의 휴재는 상호 협의에서 결정한다. 여기가 이제 뭐 유급이다 모급이다는 건 없습니다. 그때 이제 논의는 됐지만 그런 내용은 지금 없는 거고요. 뭐 작가분들께서는 유급을 원하셨겠지만 그 밑에 박스 내용을 볼게요. 가이드라인 시즌제의 경우 한 시즌 분량에 따라서 연재 주기 50회당 50회면 보통 1년이죠. 이외에 비례하는 수준의 휴재를 보장하면서 사전자의 경우 누적된 회차의 차감 없이 50회당 2회 또는 상응하는 기간 이외의 휴재를 보장한다. 시즌제, 사전제가 이렇게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이거 개정 작업 참여했습니다만 아니 휴재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돈 벌 수 있는 거니까 근데 하여튼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휴재하지 않으면 심지어 연재까지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뭐 지금 아시겠지만 플랫폼에서도 많이 전향적으로 굉장히 이제 휴재를 많이 보장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게 많이 좀 공유가 돼야겠죠. 구조 대가의 지급, 그래서 1회차 분량의 원고에 대한 연재료로 얼마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산은 매월 한 번씩 진행하고 이런 계좌로 지급한다. 이제 9조와 10조가 가장 이제 핵심적인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익 분배 관해서 굉장히 이제 여기서 말할 부분도 많고 한데 자 9조 1항 보시면 그전 표준계약서는 그냥 원고 연재료로 얼마라고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연재료로 얼마라고 지급해 있는데 저게 뭐 선급금인지 뭐 그런 내용은 없는 거죠 지금. 보통 많이 업계에서 많이 하는 게 MG 플러스 RS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자 10조 보시면 자 이제 여기는 RS라는 거 들어갔어요. 1항 저작권자와 사업자는 수익 분배 RS 비율에 따라 매출을 나눠 갔는데 이걸 뭐 이제 뭐 쓰면 되겠죠 비율을 뭐 70대 30, 뭐 50대 50 이렇게. 근데 구조에 따라 지급되는 대금의 공제 방식은 2항에서 정한다라고 하고 구조에 따라 지급되는 대금의 공제를 뭐뭐 방식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없어요 그 내용이. 이게
엄청 그때 말이 많았거든요. 이제 이걸 뭐 선차감, 후차감, 뭐 월MG, 누적MG 해가지고 엄청 복잡한 조항도 실제 만들어졌었고 네. 그때 계산을 예시까지 넣어가지고 했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부득이하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떻게 정하기 힘들어가지고 근데 네. 적어도 제 생각에는 공제는 무슨 방식으로 한다에 아니 그럼 선택지라도 주던지. 네. 근데 저렇게 쓰면 어쩌라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그래서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은 저는 좀 그거 네. 있다고 보고 네. 사망 보시면 순매출액은 2조 앞에 본 거 따라서 이제 하는 거고 다만 공제되는 거를 뭐 달리 정할 수 있는 거고 연지계약 종료되더라도 서비스되는 동안에는 그걸 나눠 갖는다. 네. 혹시 저 10조 네. 2항에 대해서 좀 네. 다음 조항도 조항에 있습니다만 대해서 네, 출판 분야 표준 계약서도 사실 그 어떻게 공제할지나 이런 어떻게 수익을 배분할지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 있는지를 해설서에서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이 관련 분야도 곧 문체부가 해설서를 내면서 내용들을 좀 녹인다고는 하시긴 해서 이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내용들이 워낙 이제 그 이해관계자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합의해서 넣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 같고 네. 그 방식이 어떻게 될지는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해설서에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아시겠지만 개정 작업에는 작가 단체, 사업자 단체, 사업자는 이제 플랫폼, 네. CP사, 네. 제작사 이렇게 세 그룹이 이제 협의를 했는데 굉장히 이제 논의가 많고 협의가 안 된 경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보시면 네. 자 5항 서비스 제공권 저작권자에게 뭐 주마다 몇 개월마다 1회 지급할 대가를 주건 안 주건 관계없이 수익 전산을 제공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웹툰 상생협의체에서 합의가 된 내용이죠. 네.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총 매출액 이것도 뭐 대여 소장 이벤트 판매 수량 뭐 스토어별 유료 판매 비율 등 상세한 내용을 포함되게 돼 있고 코인으로 팔 경우에는 당시 코인으로 환산한 회차별 가격 및 단가 그다음 세금 플랫폼 및 수수료 결제 환불 수수료 등 비용 내용 이제 사망을 빼는 거죠. 1항에서 발생하는 매출에서 사망을 빼면 4항의 순매출액이 나오죠. 그 순매출액을 얼마를 주는 거냐. 그때 줄 때도 뭐 이미 선금을 준 것도 있을 거고 차감할 것도 있을 거고 2월 된 것도 있을 테니까 그걸 다 나눠서 그걸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상세한 정산서를 주게 돼 있고 자 근데 작가가 봤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요. 내 작품이 여기서 이렇게 많이 팔렸는데 순위가 좋은데 요거밖에 안 나와? 그럴 경우에는 나 원래 그 당신네 받은 자료 다 줘. 계산한 자료 그런 근거 자료를 줘야 되는 겁니다. 관련 계약서 포함해가지고 근거 자료를 못 준다. 예컨대 이제 해외 같은 데 했을 경우에 뭐 비밀 유지 계약이라거나 이런 것 때문에 못 준다. 그리고 뭐 나눠져 있지도 않다 그럴 때는 적어도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고 7, 8항은 그 자료도 계약 기간 끝나도 권리 끝나고 5년까지 계속 보관해야 되고 그 기간 동안에도 달라 그러면 줘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굉장히 상세하게 들어갔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상세하게 들어갔고 네. 정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네. 예. 이 조회수도 비슷한 취지에서 조회수 정보도 언제마다 어떻게 해서 제공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준계약서에 들어갔고요. 이 항에 이것이 기술적 한계 등으로 정확히 제공하기 어려울 때는 근사치를 제공할 수 있고 그 특별 사정도 설명하게 되어 있어서요. 저작권자들이 정산받을 때 관련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는 식으로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플랫폼 쪽에서 얘기하시기는 이게 꼭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여튼 굉장히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이제 분란을 낳을 수 있다고 했는데 작가님들은 조회수가 너무 궁금하고 사실은 알고 싶고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네.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12조 비용의 부담, 창작하는 비용은 이건 뭐 원칙적인 다 내용입니다. 네. 창작은 저작권자 부담하고 이걸 파는 비용은 당연히 이제 사업자가 부담하는 거고 사망 사항이 약간 좀 특이한데요. 예고편, 후기, 일러스트 같은 것도 별도로 돈 줘라. 예. 서면 합의에서 그다음에 PPL 삽입하는 경우에는 별도 합의에 따른다. 그 조건도 합의에 따라 정하는 거겠죠. 네. 권리의 범위에 관해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한국어로 하는 경우고 외국어로 할 때는 이에 따라서 별도의 협의를 거쳐서 부속 합의 또는 별도 계획을 체결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싸죠. 이치작성물 작성권. 자 이거 이제 항상 문제가 되어 왔던 조항이죠. 기본적으로 문체부나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은 어떤 연재 계약이라거나 발표 계약할 때 그것만 해라.
그걸 갖고 2차적으로 쓰는 거, 예컨대 뭐 영상화가 된다거나 이런 거는 별도로 계약해라. 심지어 지금 이제 큰 플랫폼들은 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사인을 하더라도 별도로 해라. 왜? 그렇지 않으면 마치 내가 이거를 이착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원계약을 못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걸 좀 나눠놔야 그래도 좀 이제 구별이 되니까, 분명히 내가 뭘 한다는 걸 인식하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착점을 작성권은 별도로 계약을 하도록 이제 돼 있고, 관련해서 2개의 표준계약서 나왔죠, 이번에. 네, 맞습니다. 네, 많은 진보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2차 독점물 작성권이 사실 여기서 부가가치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계약을 할 때는 좀 더 꼼꼼하게 잘 하라는 그런 취지도 있는 것 같고, 네, 저작권법에도 저작권 전부를 양도하더라도 2차 독점물 작성권을 특정해서 양도하겠다고 명시하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는 것으로 보는 정도로 중요한 저작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구름빵 같은 사건이 제일 문제된 게 딱 네. 요 조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계약서 보시면 원래 계약서에 가로치고 이착점을 작성 포함 이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무효됐는데, 네. 이 부분은 뭐 하여튼 작가들 보호하는 취지에서 만든 거고, 네. 이 부분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15조 보증. 네, 저작물의 보증 조항은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없더라도 다 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 계약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사정이 있게 하면 안 되겠죠, 저작권자가.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보증하겠다. 그런데 이 부분이 서비스 제공업자가 관여하거나 제공한 부분으로 인해서 제3자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면 당연히 서비스 제공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망에 관해서 이런 법적 권리를, 제3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책임이 있는 자가 이에 대해서 해명하고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게 없으면 긴급한 조치로 연재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플랫폼에서 막 연재되고 있는 거 어떤 거에서 이제 저작권 침해다, 저거 내 거 네. 표절이다라고 오면 네. 일단 중단하고 네. 빨리 해결해 봐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네. 근거 조항을 좀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자, 16조작 인격권 존중. 이거는 뭐 당연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없더라도 이제 당연히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저작 인격권을 존중해야 된다. 1항. 2항은 이제 성명 표시권, 이름을 정확히 표시해줘야 된다. 원하는 이름을. 3항 제호 내용 형식 바꾸고자 할 때는 동의를 얻어야 된다. 뭐 이게 조항 자체가 당연히 저작권법 내용입니다. 성질이나 이용의 목적 형태에 비춰 부득이하게 인정되는 경우 변경할 수 있지만 본질적 내용을 변경시키면 안 된다. 4항은 명예실추시키면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저작권자는 저작권자하고 저작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양도 같은 거 한 경우에 그때는 그 사람이 이제 내가 허락을 했더라도 만약에 이제 저작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쪽에 물어보라는 거죠. 원래 창작자한테 물어봐가지고 의사를 잘 전달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런 인격권 존중 같은 것도 사실 조항이 없어도 저작권법에서 있기 때문에 다 보호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게 다 확인적인 조항이 들어가는 이유는 사실 저희들이야 뭐 맨날 이런 법을 다루니까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너무 개념들이 어렵고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걸 다 확인적으로라도 알 수 있도록 넣는 차원에서 그런 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표준계약상 교육적 차원도 있죠. 네, 사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17조. 네, 교정 및 편집 조항이고요. 이것도 이제 교정 편집은 서비스 제공업자가 수행해야 되는데 그게 원칙인데 협의해서 달리 정할 수도 있고, 이럴 때는 서로가 협력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종 결과물이 있다면 그거는 저작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18조 원고 반환. 뭐 계약 기간 동안 원고를 받았으면 당연히 그 원고를 돌려드려야 되는 게 맞죠. 그게 이제 1항이고요. 잊어버려가지고 이제 소송되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2항은 근데 파일로 좀 주고받잖아요. 사실 뭐 웹툰 계약하는데 원본을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파일을 주면 계약 끝나면 그거 파기하고 이제 파기했다는 거 이제 교부해라. 그리고 이제 3항은 그 안 하면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거고,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구매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한테 영구소장 같은 경우 그때는 계약 기간 이거 끝나도 계속 공급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카이브 우리가 이런 거 했었다는 거를 자료는 갖고 있을 수 있다. 네. 서비스 제공업자의 성과 존중. 그래서 서비스 제공업자가 여러 가지를 이제 구성을 해서
예를 들면 가로 페이지 만화를 세로 형태의 웹툰으로 변환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공을 들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제공업자의 성과를 존중하고 이 부분을 저작권자가 활용하기 위해서도 별도 서면 합의를 거쳐야 되지,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까지 다 저작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서비스 제공업자의 이런 성과를 존중하고 서면 합의를 거쳐서 이걸 이용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20조도 보시죠. 20조는 권리 의무의 양도, 이것도 이제 다른 계약서에 있는 일반적인 조항인데요. 상대방 동의 없이 계약상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이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의 없이 하지 마라, 이런 내용입니다. 21조 이것도 뭐 원칙적인 내용입니다. 그 내용 변경할 때는 합의, 서면 합의에서 변경하는 거고, 부속 합의서를 쓸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약간 표준계약서의 특별한 내용인데, 보통 부속 합의서는 원계약을 바꾸려고 쓰는 거거든요. 원계약에서 뭔가 좀 문제가 되는 거라거나 바꿀 필요 있는 거. 근데 이거는 표준계약서를 그렇게 해가지고 좀 효력을 희석화시키거나 뭐 탈법으로 임용계약을 한다거나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안 된다. 이 계약 내용하고 반하는 내용은 쓸 수 없는 거고, 다만 보충하거나 정하지 않은 걸 규정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네.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조항도 일반적인 조항인데요. 이게 그냥 해지를 하지 말고 며칠 이상을 이때까지 이런 것들 다 의무를 이행해라, 안 할 거면 해제한다 이런 내용을 최고한다고 하거든요. 기간을 정해서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한 다음에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사망은 이건 뭐 최고를 할 필요도 없이 바로 그냥 해제할 수 있는 사유다라고 보는 건데, 그게 1호 보시면은 회생, 파산, 회산 정리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래 내용들 다 보시면은 이 정도면은 명확하게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가 없네라는 조항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항에서는 이 계약이 해지됐을 때는 사실 해지에 대한 법률관계 처리가 또 남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부담할지까지도 쓰여 있는데요. 사항의 1호 보시면 서비스 제공업자는 저작권자에게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모든 대금을 지급한다. 서비스 제공업자는 이런 모든 서비스를 일단 중지하고, 다만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이용자를 위해서 30일 기간 내에서는 서비스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23조 뭐 법상의 원칙입니다. 고의 또는 거실로 위반한 상태는 손해배상해야 되는 거고, 해지도 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손해배상 또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24조 불강력은 뭐 천재지변이라거나 전쟁, 뭐 폭동 이런 걸로 계약상 임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당연히 계약 위반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걸 협의해서 이제 조치 결정하면 되는 거고요. 네, 25조 성희롱 금지 조항이나 이런 조항들도 다 이제 표준계약서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예술 분야에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또 확인적으로 더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예술인복지법이나 예술인권리보장보호법 이런 데에서도 관련 취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유의하시는 차원에서 더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6조 비밀유지. 비밀유지는 뭐 당연한 이제 양쪽의 의무인데, 여기서 이제 2조 1호를 보시면 예전에도 계속 이제 물어보시는 게, 저한테 물어볼 때, 변호사한테 물어볼 때, 이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데 뭐 이거 변호사한테 오픈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비밀유지 의무 위반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본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 변호사나 뭐 저작권위원회, 만화영상진흥원, 예술인복지재단 이런 거 물어보는 거는 문제 안 된다는 걸 조항에 분명히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 편하게 좀 물어보실 수 있고요. 개인정보 사망은 유의에 취급해야 된다. 네, 27조의 저작권자의 정보 이용, 그래서 저작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홍보, 판매 등을 위해서 서비스 제공업자는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 다만 저작권자의 실명과 초상의 공개 또는 이용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를 통해서 해라.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별도 합의해야 되겠죠. 실명이랑 초상 공개는요. 네. 저작권 침해 공동 대응도 저작권 침해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함께 같이 대응하고 또 적극적으로 협력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인데요. 고용보험에 따라서 고용보험 적용되는 경우에 사업자가 원래 이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잘 알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용보험 납부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빼고 납부할 수 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은 저 예술인복지재단이라거나 요 관련 기관에 물어보시면 아마 친절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사업자 기본적으로 아마 정상적인 사업자라면 하고 있을 겁니다. 네,
30조 분쟁 해결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게 당연할 거고, 그런데 이제 분쟁이 생기면은 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저작권법에 의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조정은 뭐 비용도 되게 적은 편이고, 그리고 3개월 내에 또 끝나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 성립률도 높은 편이에요. 네, 그리고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게 합의 관할을 통해서 피고 주소지가 아니고 합의 관할을 통해서 사업자 소재지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이 공정위에서 시정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물론 그게 이제 약관법이 적용되는 약관처럼 쓰이는 계약서에 대한 얘기긴 한데요. 그래서 이건 그냥 민사소송법에 따른다라고 정하는 게 제일 깔끔하겠다 해서 표준계약서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 사업자는 이 계약 약간 이제 이것도 작가분들이 이제 법률지식에서 불리하니까 사업자가 내용을 잘 설명해 줘라. 그리고 그걸 15일간 기간을 보장해서 자문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해 주라라는 겁니다. 그 재촉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업자 한 2주 정도의 기간이 이제 보장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계약서, 제일 긴 계약서를 봤습니다. 그 뭐 실제로 개정 작업에 참여하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이 연재 계약서? 네, 뭐 개정 작업에 제가 네. 뭐 자문을 해드리는 네. 뭐 그런 수준이었고, 되게 많은 당사자분들이 나와서 많은 얘기를 해주신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 되게 긴 기간 동안 많은 논의를 통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합의된 것들이 반영이 된 거라서 정말 의미가 있고, 아까 비밀유지 조항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관련돼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표준계약서 나온 거 그것도 되게 의미가 있어서 또 봐야죠. 네, 그것도. 그거다가 좀 오랜 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